안녕하세요. 행공신 TV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8세 예비초등 겨울방학 알차게 보내기입니다. 네, 이제 새해가 돼서 8세가 됐는데 이제 한두 달 후에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 네, 이 아이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네, 이 시기가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관심도 많이 가고 걱정도 많이 가는 시기인데 그렇게 또 복잡하지 않고요. 음, 뭐 가지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은 교과서는 세 가지예요. 그래서 국어, 수학, 통합교과. 교과목은 세 개고요. 교과서는 국어의 국어랑 국어 활동, 수학의 수학이랑 수학 익힘, 그다음에 통합교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총 4권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교과서를 가지고서 학교에서 수업을 받게 될 거고요. 1순위부터 먼저 따져보면은 모국어 읽기 능력이 1순위입니다. 1순위. 그리고 굳이 숫자로 표현하자면 100 중에 한 70%? 네.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그래서 정말 여기에 초집중. 네, 강조하고 강조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리고 이 모국어 읽기 능력은 이후에 학년이 올라가면서 전 과목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국어의 독해, 수학의 문장제 문제 읽기, 사회과 한국사 읽기 뭐 당연하죠. 그다음에 영어에도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1순위인 이 시기 때 정말 정말 집중 많이 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독서입니다. 왜냐? 읽기 능력이 좋으려면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되는데 많이 읽으려면은 만만해야죠. 쉬워야죠. 재미있어야죠. 네, 그래야지 많이 읽을 거잖아요. 근데 교과서가 그럴까요? 아니면 뭐 문제집이 참고서가 아니죠. 신문이 아닙니다. 책입니다. 책. 네, 그래서 책으로 많이 읽어야지 읽기 능력이 탄탄하게 훈련이 된다. 네, 불변의 진리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 시기에 또 다른 1순위는 경험입니다. 경험. 예체능도 경험이고요. 놀기도 경험이고요. 기타 체험도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학습적 경험 말고요. 그냥 경험. 네,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김치 만들기라든지 하다못해 집에서 음식을 만들 때 매번 그럴 수는 없겠지만 가끔 어머님이 기분도 좋고 컨디션도 좋으실 때 그럴 때 아이랑 같이 음식을 만들어 보는 거 이런 것도 정말 좋은 경험이에요. 그리고 블럭놀이, 뭐 자석 갖고 놀기 뭐 이런 거 다 경험입니다. 그림 그리는 거 다 경험이거든요. 이런 경험들이 같이 다양하게 많이 책 읽기랑 같이 병행이 돼야지 그래야지 이제 준비가 잘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2순위는 영어랑 수학입니다. 그리고 굳이 더 따지자면 3순위에 뭐 어휘랑 한자 정도인데 일단 2순위까지에 이제 집중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1순위 중에 1순위인 읽기 능력. 읽기 능력은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책 읽기입니다. 책 읽기. 자, 그런데 이 시기는 읽기 독립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읽기 독립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꾸 읽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부터 읽기 독립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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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를 바라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읽어 주시고 그다음에 간간히 자꾸 혼자 읽어보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1학년 1학기 때 국어 자음과 모음은 이제 학교에서 배워요. 배우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미리 좀 하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시기 초등학교 1학년 시기는 자신감이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학교 딱 아무것도 안 하고 자음과 모음 아무것도 안 하고 딱 들어가는데 옆에는 막 술술 읽고 옆에는 막 받침 있는 것도 막 잘 읽고 이러면은 아이가 위축돼 버려요. 네, 그러면서 '아 나는 못하는 아이야.' 그리고 자신감을 잃으면 아이들은 피해 버려요. 안 해 버립니다. 네, 그래서 너무 안 하고 들어가는 건 쪼끔 네, 그러니까 미리 좀 챙겨 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읽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제 독서를 중심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독서 진행할 때 핵심 사항이 있어요. 자, 일단 이 시기는 읽어주기에서 혼자 읽기로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읽어주기도 하면서 혼자 읽기도 하게 해야 되는데 읽기 독립이 되게 어려운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읽기용은 정말 쉬워야 돼요. 만만해야 돼요. 그래서 읽어주기용으로 선택하는 책의 난이도보다 쉬운 책들을 혼자 읽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 입장에서도 좀 해볼 만한 게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문학과 비문학 비중은 6대 4나 5대 5 정도로 비문학 쪽을 좀 비중을 높여 주세요. 네.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 국어의 절반이 비문학이에요. 그러니까 비문학 읽기는 계속 또 따라다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독서를 집중적으로 진행을 할 때 비문학 읽기 비중을 좀 높게 잡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비문학 책을 선택을 하실 때에는 정보량이 적은 걸 정하셔야 돼요. 정보량이 적은 거, 그다음에 글이 쉬운 거, 글량이 너무 많지 않은 거. 왜? 어렵거든요. 자, 혼자 읽기도 어려운 데다가 비문학 읽기는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운데 어려운 거. 네, 그러니까
책이라도 쉬워야 돼요. 네. 그러면 어떻게? 다독으로. 다독으로입니다. 네. 그래서 책 몇 권, 전집 몇 개 이걸로 끝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도서관을 많이 활용을 하셔야 돼요. 네. 요 네 가지 핵심 사항 정도를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2 순위죠. 2 순위가 이제 수학이랑 영어였죠. 자, 수학은 초등학교 1 학년 들어갈 때 1 학년의 핵심은 수화 연산입니다. 자, 수학은 5 가지 영역이 있어요. 수화 연산, 도형 측정 뭐 어쩌고 저쩌고 5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중에 1 학년 때는 수화 연산 영역이 절대적입니다. 단 연산만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제가 그 수학 공부 성공의 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개념학습 제대로 하고요. 문제 해결력 제대로 기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요거에 대한 사례를 3번째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죠. 어 초등수학 공부 성공의 길 3 번. 제대로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영상에 제가 사례를 들어 놨어요. 그걸 보시면은 감이 오실 거예요. 그 영상 꼭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인제 수화 연산 영역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내신 문제 해결력 훈련용 내신 문제집 2 권을 한 학기에 진행을 하시면 돼요. 한 학기에 2 권. 네, 2 권. 자, 그럼 이제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수학 문제집 도대체 뭘 선택해야 되느냐. 자, 이 고민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냥 빨리 하세요. 해 봐야 알아요. 해 봐야 아니까 너무 고민만 오래 하시다가 네 시간 저기 보내고 네 힘 빼지 마시고 자, 예를 들면 미래에는 뭐 유형 맞짱, 디딤돌의 기본 플러스 유형, 그다음에 비상의 개념 플러스 유형 네 이런 문제집 중에 하나를 그냥 해 보세요. 자, 물론 내 아이가 수학을 전혀 뭐 준비가 별로 안 됐다. 또는 수학을 잘 못하는 것 같다. 되게 좀 느린 것 같다. 이럴 경우에는 이 보여드린 세 가지 문제집보다 더 쉬운 거, 뭐 기본서, 개념서 이런 걸로 시작을 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아이들은 사실 소수입니다. 많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일반적 다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요 유형 맞짱이나 기본 플러스 유형으로 시작을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거든요. 자, 그러면 빨리 해보세요. 해보셔야지 뭔가가 더 정보가 더 나오니까.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문장제 문제를 자꾸 풀어보는 경험을 해 봐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네, 그게 중요하니까 특히 어떤 내신 문제집 진행을 하실 때 문장제 문제 부분을 잘 관찰을 하세요. 내 아이가 어느 정도. 근데 아까 연결되잖아요. 제가 앞에서 모국어 읽기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모국어 읽기 능력이 지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그럼 문장제 문제를 읽을 리가 없죠. 네. 그럼 문장제 문제는 손을 못 댈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모국어 읽기 능력인 거고, 자, 이제 수학 안에서 바라볼 때 이제 무난하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그러면은 문제집에 있는 문제 중에 문장제 문제를 얼마나 풀어내는지. 네. 그러면 역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문장제 문제를 제대로 풀어보는 경험이 중요하다. 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수학 진행을 요렇게 참고하셔서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2 순위 중에 하나가 영어죠. 영어 진행 시 핵심 사항은요. 일단 이 시기는 영어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어요. 가끔 이제 제가 이제 초등학교 3 학년 또는 4 학년인데 영어를 안 하신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참 네, 너무 늦은 건 아니긴 한데 네 좀 좀 부드럽게 진행하기가 좀 쉽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1 학년 올라갈 때 요 시기 또는 뭐 7세 그 시기에 영어를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크게 영어는 엄마표 영어랑 학원 영어 있는데 선택을 하세요. 네. 엄마표 영어가 진행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좋죠. 당연히 좋은데 되게 어려운 길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더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학원 영어 쪽을 선택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시작을 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영어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이렇게 5 개로 크게 딱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중에 시작하는 시기잖아요. 그럼 뭐겠습니까? 듣기입니다. 듣기. 그래서 듣기 위주로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말하기로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읽기입니다. 읽기. 근데 읽기는 전 단계가 뭐죠? 읽어 주기죠. 그래서 듣기 위주로 하면서 읽어 주기를 병행을 하는 네 요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제일 매끄럽습니다. 제일 매끄럽고 그러면 만약에 학원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런 학원을 찾으시는 게 핵심이겠죠. 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영어 학원 뜯어 말리는 영어 학원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단어 암기 다 하는데 네, 이런 데는 제가 뜯어 말립니다. 네. 안 됩니다. 네. 굳이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네, 그래서 영어의 핵심은 이제 요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 등등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통합 교과는
통합교과를 따로 별도로 대비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앞에서 정리해 드린 네 그거에 따라서 독서 열심히 하고 체험 열심히 하면은 통합교과는 그냥 자연스럽게 대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통합교과는 그냥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안 쓰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쓰기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뭐 일기 쓰기, 독서록 쓰기, 그다음에 받아쓰기 막 쓰기 나오는데 쓰기랑 그리고 요 시기에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서 시험 봤을 때 시험 점수 숫자 요건 내려놓으세요. 네. 다 급하지 않아요. 다 급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혼나지 않을 만큼 좀 성실하게 하는 만큼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시험 점수 숫자는 75 점이에요. 아이고 큰일 났어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 애가 앞에서 제가 정리해 드린 그 부분 그러니까 저기 모고 읽기 능력 훈련하는 거나 수학 네 그다음에 영어 요거를 잘 진행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괜찮아요. 네. 그러면 어차피 숫자는 해결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될 거니까 네. 숫자 뭐 70 몇 막 80 몇 네 이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학교 생활 적응 이거는 상당 부분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내 아이가 집에서 얼마나 이제 최소한의 성실함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기 거 좀 이렇게 잘 챙겨 놓고 뭐 요런 거요. 네. 그런 것들 하고 이제 습관 네 요런 것만 뭐 큰 문제 없이 해 왔다면 네 그러면은 학교 생활 적응도 뭐 별 어려움 없이 잘 될 거니까 네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인제 뭐 남자 아이들 우리 아들들 어머님 화이팅. 아들 어머님 화이팅. 네. 자 가방 뒤지세요. 학교 갔다 오면은 저 밑에 밑바닥에 알림장이 구겨져 있을 수 있거든요. 가끔 상장이 구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방을 쭉 뒤지셔 가지고 뭐가 있는지 그리고 꼼꼼히 물어보세요. 선생님이 뭐 갖고 오라고 얘기하신 건 없는지. 근데 요즘 이렇게 다 스마트폰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좀 답답하실 수는 있는데 네 이것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기타 등등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네 그래서 '내가 좀 하네. 내가 좀 잘하는 편이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너는 왜 이건 너는 왜 저거는." 막 이렇게 하는 얘기가 많으면 안 돼요. 그거보다는 "아이고 요거 잘했네. 아 요건 요렇게 하면 더 좋겠네. 아 요거는 다음에 요렇게 하면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칭찬과 격려. 네. 이 아이들은 초등학교 중학년까지도요. 뭐 중학년이 뭡니까?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도 아이들은 부모한테 인정받고 싶어 해요. 네 그러니까 잘하는 걸 찾아주세요. 네 잘하는 걸 찾아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러니까 개념서 수학 같은 경우 개념서 풀면서 칭찬해 주는 거죠. 그럼 아이가 이제 씩 하고 입꼬리가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서 살살 난이도를 올려가는 거죠. "할 수 있어. 해 보자." 뭐 요렇게. 네 그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제일 중요해요, 요 시기에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요 정도만 준비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뭐 다른 거는 뭐 다 뭐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들이 많으니까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네 구독하기 네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 네이버에서 행공신 치시면은 제 블로그 네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12 가지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제 강의를 유치, 초등 저학년 부모님들 꼭 들으시라고 말씀드려요. 왜? 첫 단추, 첫 계단 네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잘 채워가고 잘 다져가면은 가장 좋거든요. 네 그래서 '아유 내가 무슨 선행' 아닙니다. 네. 왜? 우리 부모 때하고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큰 그림을 새로 그려야 돼요. 새로 그려야 되니까 유치, 초등 부모님들은 꼭 제가 드리는 행공신에 드리는 정보를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생각이 많이 드실 거고 뭐 이런저런 뭐 고민들도 되실 건데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냥 차근차근 탄탄하게 준비해 가면 되고 시행착오는 피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행착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큰 시행착오만 잘 피하면 됩니다. 네. 아셨죠? 네.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